자, 1등도 중요하지만은 이 비행기에 대한 그 열정이 돈을 초월한 마음이 있었던 라이트 형제가 성공을 했다 이 말이죠. 혁신을 이루는 조직은 자, 드림팀이라고 항상 꿈만 같지는 않다. 여러 전문가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는 자신만 위하느라 전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회사가 상당한 급여를 주고 최고 인재를 영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인재들이 회사의 화요를 보지 않은 채 그저 높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오해에 오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조종이다. 엄청난 금액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뛰어난 아이디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마음 맞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팀을 결성하고 그들에게 대의를 전해주면 그들은 훨씬 뛰어난 협력 정신과 동료애를 보여준다. 랭글리는 드림팀을 결성하고 그들에게 부귀를 약속했다. 라이트 형제는 사람들에게 개개인이 이익보다도 큰 가치를 함께 주고자 말하며 열의를 불어넣었다. 평범한 회사는 직원에게 일거리를 준다. 반면에 혁신적인 회사는 직원에게 일의 방향을 제시한다. 혼자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모두 떠올리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 아니다. 직원이 중요한 척상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회사 내부 구성에서도 최전방에서 시장과 맞닥뜨리는 직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린다. 가령 고객과 통화하거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직원은 고객이 주로 어떤 직무를 하는지 임원보다 잘 알고 있다. 리더가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에게 맡은 일만 하도록 지시하면 그들은 딱 그 안에서만 일한다. 반면에 직원에게 회사 화요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각자 업무를 할 때의 신용을 실현할 방법을 찾도록 리드하면 그들은 맡은 업무 이상의 일을 해낸다. 아이팟이나 아이튠즈, 아이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애플 직원이었다. 잡스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준과 맥락을 제공하고 목적의식을 심어줬다. 오래된 사업 모델을 고수하는 기존 업계의 간섭을 타파함으로써 혁신을 이루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의 창립 이유이자 화해이다. 또한 잡스와 워즈니악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행한 일이고 그동안 애플 직원들이 해온 일이며 이 기업의 제품이 보여준 것이다. 이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다. 애플 직원들은 최대한 많은 곳에서 회사의 대의를 실현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같은 선언이 계속되면 좋지만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훈행하지 않은 회사도 많다. 하이가 아니라 하드만으로 조직을 정리하는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혁신을 이루라고 지시하고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라고 말한다. 기업을 컴퓨터 제조사라고 정의한 애플의 경쟁사 직원들은 더 혁신적인 컴퓨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램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한두 개 더 넣거나 본체의 색상을 취향대로 고를 수 있게 하는 일에 그친다. 이는 업계 판도를 바꿀 만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다.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혁신은 아니다. 오늘날 콜게이트가 치약 32종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회사가 고객에게 연금을 줄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나은 치약을 선보이기 위해서 이랬기 때문이다. 애플은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회사에는 보통 혁신적으로 사고하는 현명한 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뛰어난 회사는 직원에게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단순하게 지시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목적이 의식이나 도전 정신을 심어준다. 경쟁사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기능과 혜택만 추가하면서 더 나은 제품을 기대하는 회사는 스스로 헛되이에 덫에 빠진다. 화이가 모호한 회사는 타사의 성과에 집착하지만 화이가 분명한 회사는 경쟁사와 연연하지 않는다. 기업 혁신 능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일뿐 아니라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도 중요하다. 직원이 강한 목적의식을 품고 있으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견딜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며 심지어 그 와중에 기회를 찾아낸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0분 턴어라운드 타임으로 유명하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준비하고 다시 탑승하는 과정을 10분 안에 끝낸다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정을 마치면 더 많은 이익을 이런 또 혁신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71년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현금이 부족했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한 대를 팔았다. 직원들은 총 4대로 움직이던 운항 일정을 3대로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항 대수에 맞게 비행 일정을 줄이거나 턴 어라운드를 10분 안에 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10분 턴 어라운드 타임이 생겨났다. 누군가는 그 일이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을 수도 있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 직원들은 전례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턴 어라운드 어떻게든 해내고자 단결했다. 그들은 이 혁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익을 낸다. 혁신으로 이익을 낸다. 지금은 노선이 다양해지고 항공사와 소음을 규모가 커져서 턴 어라운드 타임을 25분에 맞추고 있다. 그때 기업이 운항 일정을 병행하지 않고 오히려 턴 어라운드 타임을 5분 더 추가했다면 약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항공대 18대를 추가로 들여야 했을 것이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놀라운 문제 해결, 애플에 앞서간 혁신, 라이트 형제의 뛰어난 신기술 개발 능력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구성원들이 해내리라는 신뢰에서 나왔다. 신뢰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그 말이죠.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회사가 이렇게 1762년에 프랜시스 베어링 경이 설립한 베어링스 은행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은행, 나폴레옹과 전쟁 1위차에서 살아남은 베어링스 은행은 1995년 단 한 사람의 손에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다. 자칭 악당 트레이너 더 리스는 허가도 없이 극도로 위험한 거래를 함으로써 은행 전체를 쓰러뜨렸다. 그가 계획한 방향으로 손풍이 불었더라면 리스는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자신도 엄청난 소욕을 챙긴 후에 영웅이란 찬사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다. 날씨나 금융시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리슨이 한 일이 도박이라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도박이라는 예측할 수 있는 위험과 전혀 다르다. 예측된 위험은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며 희박하지만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비행기가 수면에 불시착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항공사는 승객의 구명조끼를 제공한다. 이것이 단지 승객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행동이라 해도 승객은 항공사에서 위험에 대비해 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도박이다. 수면에 불시착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도박을 하는 항공사는 없을 것이다. 리스는 베어링스 은행에서 이상하게도 트레이더 역할과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자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 장차 닥쳐올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가볍게 넘겨질 일이 아니었다.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단 한 사람이 맡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문제였다. 그나마 이런 문제들은 단기적인 요소였다. 리슨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담당 업무를 변경하거나 회사에서 그를 감독할 새로운 관리자를 임명하면 해결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화해를 이루는 상태였다. 베어링스 은행은 더 이상 직원들이 열의를 가득 차서 일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이 기본 좁은 의미의 동기만 있었을 뿐이었다. 한 회사가 망하는 것도 그 기업가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느냐. 이렇게 참 한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은 보상에 조정당해서 성과를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욕을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솔직하게. 신뢰는 놀랐다. 서로 신뢰하면 의지할 수 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뢰. 대체로 회사 발전의 역사에는 능력보다 신뢰가 큰 역할을 해왔다. 믿음, 신뢰. 그렇지. 그 회사의 신뢰를 통해서 오랜 기간의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능숙한 공정거래 고객사라 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아슬아슬한 묘기를 새로 익힐 때는 반드시 아래에 안전망을 설치한다. 묘기가 극도로 위험하다면 고객사는 안전망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안전망은 그가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에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안전망이 없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두 경우 모두 극적인 경험이지만 한쪽은 이 경험을 두 번 다시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으니 말이다. 그렇지. 안정성을 둔 낙하선이 필요할 것이다. 있으면은 그만큼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대한 조직은 구성원이 서로를 보호받는다고 느낀다. 서로서로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유명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아이러니하게도 고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사기로 정했다. 고객 서비스는 경영진이 직원에게 강요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할 때 좋아진다. 신뢰를 할 때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리더의 힘은 여기서 리더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람보 빠르게 접근 중 전장 점프에 무전기가 울렸다. 람보2는 점프를 가리키며 호철부 쭉쭉쭉 베테랑 조종사 어느 물어보나 그는 최고였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의 본보기였고 명석한 두뇌와 자신감을 겸비한 인재였다. 하지만 그날 점프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평소대로라면 그는 25마일 지점에서 무기를 발사하거나 공격 행동을 취해야 했는데 이를 주시하고 있던 로리 로빈슨 대위는 점프가 목표물을 잘못 조절할까봐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침착하게 보고 있었다. 람보2 레이더 확인 요망. 항공무기 통제사인 로빈슨은 근처에 있는 지휘 통제센터에서 점프의 움직임을 레이더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조종사가 무기를 사용해서 적기를 저지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안내하는 일이었다. 항공교통 관제사가 기체의 간격을 유지해서 충돌을 막아야 한다면 반대로 항공무기 통제사는 기체의 간격을 더 가깝게 만들어야 했다. 조종사는 항공기 바로 앞의 상황은 볼 수 있지만 무기 통제사는 레이더 스크린으로 큰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로빈슨 대위는 레이더를 보면서 시속 2500km로 위험에 뛰어드는 조종사의 눈과 귀가 띄워 주었고 자신의 임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직책이 중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조종사가 자신감 있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주는 중대한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에 임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 덕분에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 해냈다. 그녀의 직무는 실수에 있어서 엄격했다. 실수를 하면 조종사가 무기 통제사를 더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통제사의 실수가 신뢰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훌륭한 전투기 조종사에게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사막 위에 6000m 상공에서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점프의 목소리는 편안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왔음을 모르는 듯했다. 람보2가 조종하는 2500만 달러 상당의 최첨단 전투기에 날카로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레이더 스크린을 확인한 점프는 적군이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렸다. 우측으로. 그는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때를 놓쳤다. 1988년 10월 9일 좋은 점프 준정은 전사했다. 로빈슨 대위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기지에서 으스스한 정막이 감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프가 뛰어 들어왔다. 자네 때문에 죽었잖아. 점프는 로빈슨에게 소리쳤다. 넬리스 공군기지 내에는 미 공군 무장학교가 있었고 그날 존 점프 장군은 모의 비행 훈련 중에 적 역할을 맡은 전투기에 가상 미사일 공격을 당한 것이었다. 로빈슨 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아실 겁니다. 당시 제57 비행단장이던 점프 장군은 공군 무장학교 졸업 생리자 전임 교관이었다. 그는 모의 비행 훈련이 끝날 때마다 자신의 세세한 부분까지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종사는 자신의 훈련을 기록한 영상을 보고 배운다. 영상에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날 역시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사고는 정말 로빈슨 대위의 잘못이 아니라 점프의 잘못이었다. 자신이 팀에 이르려는 사실을 잊어서 발생한 전형적인 실수였다. 그는 이를 끝으로 잘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점프가 제일의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노력해줬기 때문이었다.
전포 장군은 최고의 장비와 최신 기술을 사용했으며 고도의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곁에서 그를 돕는 정비사, 교관, 동료 조정사, 그리고 로빈슨 대위가 있었다. 그들이 조직 문화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망각했고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 이 사건에서 큰 교훈을 얻은 점프 장군은 이후에 수많은 일을 했고 공군 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2001년부터 5년까지 재직한 뒤에 2018년에 사성장군으로 은퇴했다. 공군 참모총장으로 공군 최고 수장으로 미국과 전세계 나라에서 복무하는 현역 방위군 예비역 군무원 등 70만 명의 조직과 훈련 장비를 책임진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인원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국방장관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점프 장군이 아니라 로리 로빈슨이다. 이후에 공군 전장이 된 그녀의 역할은 이제 레이더 스크린을 들여보는 일이 아니었다. 접근과 아군을 따질 일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에 자신의 파일을 마음에 새겼다. 자신의 파일을 매일 마음에 새겼다. 자신의 통솔하는 부하들을 내 새끼들이라고 부를 만큼 각별히 여겼던 로빈슨 장관은 그 후로도 부하들이 그들 자신과 조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무장학교 교관 시절에 그녀는 훈련생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본인만 생각하는 시간은 끝났다. 내가 아니라 동료들을 생각하라. 이런 마음가짐을 한 사람이 많으면 입대했을 때보다도 발전한 부대, 나아진 나라를 만들고 떠날 수 있다. 모두의 목표가 바로 이것 아닌가? 그녀는 부하들에게 이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로빈슨 장군은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 명확한 화의와 목적의식을 토대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가 부하들에게 길을 열어주며 큰 일을 자신 있게 해내도록 도와준 것은 그녀에게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 매우 남성적인 군대 안에서도 그녀는 훌륭한 리더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로빈슨 장군은 무기 통제로서 엄청난 신임을 받았다. 조정사들이 자신의 훈련 담당 무기 통제수로 로빈슨을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최고의 칭찬으로 전쟁에 나간다면 로리가 무기기 통제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꼽았다. 최초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느 기준으로 보나 로빈슨 장군은 탁월한 리더다. 한편 리더 중에서 나무 위에 원숭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로빈슨 장군처럼 이렇게 훌륭한 리더는 군대에서 이렇게 가치관이 함께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이 되어졌군요. 명확성, 행동원칙, 일관성의 균형이 잡히면 회사와 잘 맞는 직원들은 그들이 같은 목적으로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이끈 통찰력 있는 리더 허브 켈러허는 직원들에게 예를 주는 법을 누구나 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